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엠프로입니다. 오늘은 중급자가 상급자가 되기 위한 방법, 연습법, 어떠한 부분을 신경을 써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제 뭐 한 1년, 2년을 치고 초급자를 좀 벗어나려고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으시죠. 예를 들어 뭐 100도리를 벗어나서 90대를 치거나 혹은 80대를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 중급자, 이제 보통 그 부분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분들이 과연 앞으로 어떤 연습을 해야 내가 정말 상급자가 될 수 있나, 70대를 칠 수 있나 라는 이야기를 해보자 합니다. 이제 바로 본론으로 좀 얘기를 해보자면 크게 세 가지 부분일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정교함이에요. 정교함. 우리가 초보자 때는 어쩔 수가 없어요. 초보자라고 해서 필드를 안 나가는 것도 아니고, 초보자라고 해서 어느 정도 볼이 날아가는 거를 상관하지 않는 분들은 없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초보자분들한테는 어느 정도 러프하게 큰 틀을 얘기를 하면서 크게 가르칠 수밖에 없고, 볼이 어느 정도 나가는 상황을 만들어서 레슨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왜 처음에 얘기했던 거랑 다르게 얘기해요? 라는 분들이 많고, 또 그게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죠. 그렇지만 그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 수준에 맞는, 그 상황에 맞는 레슨을 해나가는 거고, 뭐 나쁜 말이 아니고 소기의 경읽기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수준이 되지 않았는데 아무리 자세한 얘기를 해봐야 내 상황하고 맞지 않는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초보자의 상황에 맞는 레슨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중급자, 상급자가 되면 될수록 더 그게 디테일해져야 되고 정교해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좀 중급자 수준이라면 정말로 그립, 뭐 뻔한 얘기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립 잡는 것부터, 어드레스의 각부터, 백스윙 때의 중심 유지부터, 정말 우리가 초보 때 배웠던 것들을 이제는 정말 디테일하게 섬세하게 다듬어 갈 필요가 있다. 이 부분이 이제 첫 번째예요. 첫 번째, 이건 너무나 당연한 얘기이기 때문에 첫 번째로 둔 거고, 이제 두 번째는 백스윙입니다. 백스윙. 크게 세 가지인데, 두 번째는 백스윙이고, 세 번째는 다운스윙의 이야기예요. 그 백스윙은 이제 좀 정말 제대로 된 백스윙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초보 때는 어쩔 수 없어요. 정교한 백스윙, 그 어려운 백스윙, 몸에 꼬임의 텐션을 느껴라? 불가능해요. 너무 생소한 운동을 하고 있고 해본 적이 없는 몸의 움직임들을 사용하고 있는데, 거기서 디테일하게 움직임을 가져갔다간 아예 골프가 너무 어려워서 이건 못하는 운동이구나, 혹은 저 사람 너무 어렵게 가르쳐 라고 얘기밖에는 돌아오지 않으니, 어쩔 수 없이 그냥 간단하게 몸 돌리세요, 혹은 팔을 올리세요, 이런 식으로 밖에 얘기를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제 중급자가 됐다면 이제 정말 제대로 된 백스윙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백스윙, 제대로 된 백스윙이라는 부분은 너무 많겠죠. 그렇지만 큰 틀을 얘기를 하자면, 백스윙을 많은 분들이 그냥 이렇게 내 몸 뒤로 헤드를 이렇게 넘기는 거라고 많이 생각을 하세요. 등 뒤로 이렇게 헤드를 넘기는 게 백스윙이야? 몸이 그냥 오른쪽으로 도는 게 백스윙이야? 크게는 맞지만 작게는 틀렸죠. 우리는 몸이 꼬이는 운동이고, 헤드는 내 등 뒤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항상 내 몸 앞에 있어야 합니다. 앞에. 지금 이게 앞에 있는 모습인데, 그렇다고 제 몸에 뒤로 들어가지 않은 건 아니죠. 몸이 회전됐기 때문에 뒤로 들어간 것처럼 보이는 거지, 초보자분들이 많이 하는 이렇게 몸이 앞을 보고 있는데 채를 뒤로 빼버리는, 헤드를 내 등 뒤로 넘기는 이런 동작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틀에서 벗어나야 되고, 크게 보자면 큰 얘기를 해볼게요. 너무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또 너무 오래 걸리니까. 백스윙은 안으로 들어갔다가 위로 올라갔다가 앞으로 회전되는 거예요. 자, 큰 틀은 뒤로 앞으로, 뒤로 앞으로, 머리가 잡혀져 있는 선에서 뒤로 앞으로. 그러니까 오른쪽 무릎이 막혀 있고 머리가 막혀 있고 그 중간인 이 몸통이 꼬이는 건데, 그게 위쪽으로 이렇게 꼬여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게 몸이 한없이 이렇게 돌아버리면 채는 뒤로 처지겠지만, 머리가 잡혀 있고 중간이 꼬인다는 상황에서는 팔의 꼬임, 팔의 움직임이 많아진다면
이런 움직임이 나와야 돼요. 자, 채를 잡고 보면, 자, 처음에는 이렇게 손은 뒤로 가고 헤드는 앞으로 와야 됩니다. 이거를 손이 뒤로 간다고 그래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건 아니고 헤드는 뒤로 가면 안 되잖아요. 자, 이런 식인 거죠. 손은 뒤로 빠지지만 헤드는 손보다 앞이나 손과 같은 선상을 유지할 수 있어요. 코킹, 힌징이 위로 발생을 하고 롤링이 많이 발생하지 않으면 가능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손은 안으로 들어오지만 헤드가 앞으로. 여기서 위로 올라가면서 중요한 포인트가 여기서부터예요. 여기서 이게 아니고 이렇게 간다. 꼬임은, 우리 몸의 상체의 꼬임은 결과적으로 최종적으로 어깨 턴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쪽으로 빠지는 거예요. 이쪽으로. 그래야 우리가 이런 인아웃의 공간을 쓸 수 있는 건데, 백스윙의 어깨가 커지는데 계속 뒤로 처지게 하세요. 이렇게. 그거는 이제 공간이 어디 있어요?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렇게. 아웃인의 각도. 인아웃의 공간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몸을 쓰지 못하고 팔을 풀어낼 공간이 없기 때문에 바로 그냥 끌어가서 채를 끌고 가는 스윙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백스윙이 손이 안쪽, 헤드가 앞쪽, 계속 헤드는 내 몸 앞에. 헤드의 경로만 볼까요? 헤드만 보면 그냥 위로 올라간 거예요. 굉장히 간결한 길이죠. 다운은 또 어때요? 그냥 헤드의 경로만 보면 헤드가 앞으로, 위에서 아래로 밖에 없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의 몸이 돌기 때문에 뒤로 간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왼손 등이 정면을 보는 느낌이 아니고 약간은 오른쪽 면을 향해져 있다라는 느낌을 갖고 백스윙을 한번 해보십시오. 오른쪽 팔꿈치 안쪽이 다 열려있는 느낌. 이렇게 처지지 말고 이런 느낌인 거예요. 이렇게 가서 이 공간을 쓰는 팔을 되돌릴 수 있는 공간이 생기면 지금 영상을 보시는 것보다 상상 이상의 느낌을 받으실 수 있어요. 훨씬 편하게 칠 수 있고 비거리와 정확성이 훨씬 좋아질 겁니다. 그래서 이 제대로 된 백스윙을 한번 느껴보시길 바라고, 여기서 더 발전된다면 이제 그 꼬임을 갖고 힘을 쓰는 게 아닌 그 꼬임에 더 어렵게 가져가서 텐션을 느껴서 다운 때는 힘을 빼는 스윙으로 풀어내면 더 좋아요. 저는 그런 느낌으로 스윙을 합니다. 다운 때 우리는 언젠가 힘을 써야 돼요. 무조건 공을 치는데 힘을 씁니다. 근데 그거를 백스윙 때 쓰고 다운 때 뺄 거냐, 백스윙을 편하게 가고 다운 때 힘을 쓸 거냐 결정해야 됩니다. 어떤 게 더 좋을까요? 당연히 공을 치는 상황에 힘이 빠져 있으면 훨씬 정확하고 일관성 있고 비거리, 헤드에 무게가 가기 때문에 비거리도 좋고 중요한 건 몸에 부상이 없겠죠. 근데 공을 치는 상황에 힘을 쓰는 사람들은 항상 일정한 샷을 할 수도 없고 몸에 부상이, 충격이 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백스윙을 잘 가고 다운을 힘을 푸는 스윙으로 가져가기 위해서는 백스윙은 힘들어야 된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 이야기고 두 번째로는 하체의 이야기예요. 다운스윙의 이야기인데 이제 초보자분들이나 약간의 이제 중급자 정도 되시는 분들까지도, 혹은 상급자인데도 뭔가 불안불안한 상급자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 70대 치는데 사실 이게 마음에 너무 안 든다, 칠 때마다 힘들고 이건 아닌 것 같다, 너무 어렵다 골프가,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그런 분들은 왜 그러냐면 상체로 계속 치는 골프를 하기 때문이에요. 거기에서 벗어나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컨디션이 좋아야 볼이 잘 맞고, 힘이, 체력이 좋은 날 볼이 잘 맞고, 일정하지가 않고 스윙 한 번 하는데 이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계속 어려운 거예요. 그 느낌에서 벗어나질 못해요. 하체로 치지 못하면 그런 겁니다. 그래서 백스윙을 갔으면 이제 상체가 아닌 하체로 친다라는 개념을 우리가 이해를 하고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 부분은 이제 좀 이야기가 너무 많고 어려워요. 어렵지만 조금만 간단하게 설명을 해보자면, 자, 우리의 다운스윙의 목적은 뭘까요? 제가 항상 영상에서 얘기하지만 우리의 다운스윙의 목적은 팔의 교차예요. 팔의 교차를 목적으로 다운을 가져가야 됩니다.
왜 그러냐? 팔이 교차된다는 상황은 있잖아요. 이렇게 양팔이 왼팔이 안쪽, 오른팔이 앞쪽으로 간다는 상황은 굉장히 효율적인 움직임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몸이 하나도 움직이지 않아도 헤드가 이만큼 움직일 수 있는 동작이에요. 그래서 이거만큼 편안하게 쉽게 스윙을 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근데 이 동작을 전부 엎어진다고 생각하고 아웃인이라고 생각하고, 그건 제가 영상에서 너무 많이 설명했기 때문에 다른 영상들을 조금 참조해 주시면 금방 이해가 되실 수 있어요. 우린 절대적으로 다운 때 팔의 교차를 목적으로 몸을 쓰거나 체중 이동을 하거나 뭐 하체를 쓰거나 하는 거예요. 근데 이 팔의 교차를 목적에 두고 이제 우리는 하체를 써야 된다는 겁니다. 자, 백스윙을 갔어요. 여기서 다운스윙 때 이렇게 팔의 교차를 일으키죠. 근데 이렇게 지금은 제가 상체로 하고 있는 거예요. 팔로 이렇게 탁탁 펴보기도 하고 던져보기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 동작을 이제 하체가 발바닥에서부터 무릎, 허벅지, 골반까지 올라오는 거예요. 갔어요. 그래서 자, 하체가 내 팔을 내려준다 라는 느낌이 갖는 거예요. 목적은 뭐다? 팔의 교차. 이거를 뭐 많은 분들이 아니 하체만 쓰고 제대로 스파인 앵글만 잡고 있으면 저절로 나와지는 거 아니에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건 없어요. 저절로 되는 건 없습니다. 최소한 생각이라도 하고 있어야 돼요. 내가 하체를 썼는데 그걸 통해서 무엇을 할 거냐, 어떤 모습이 나와야 될 거냐 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몸이 전달을 받고 멈춰있고 그 부분이 연결이 되는 거지, 그냥 하체 쓰면 뭔가 다 잘 되겠지? 그런 건 없어요. 하체를 쓰는데 목적이 무언가 라는 생각을 계속 해야 돼요. 백스윙 가고 다운 때 하체를 써. 그러면 팔의 교차가 일어난다. 그것도 여기서부터 바로. 근데 여기서부터 바로 하는데 어떤 분은 이렇게 되고, 저는 여기서부터 바로라고 얘기를 하는데 뭔가 되게 자연스러워요. 왜 그럴까요? 저는 팔의 교차의 움직임의 시작이 여기서부터 끝으로 전달이 돼요. 그러니까 그게 전달이 되는 과정에서 팔은 내려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팔의 회전의 타이밍이 이게 딜레이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보여지는 모습이 전 여기서 표현되는 거예요. 노력은 자꾸 저는 여기서 한다지만 얘는 여기서 이러고 있는데 그렇다고 여기서 노력을 하냐? 그게 아니죠. 여기서부터 움직임이 시작되고 팔에 어떻게 보면 이 부분에 교차가 일어나기 때문에 이 손끝이나 헤드 끝의 움직임은 가장 늦게 이 공에 있는 부분에서 표현이 될 뿐인 거예요. 근데 이거를 여기서부터 교차하라고 그러면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어요. 이거 팔의 교차 아니잖아요. 손으로 헤드를 돌리고 있는 거잖아요. 손은 아무것도 안 해요. 왼팔이 내려가고 오른팔이 앞으로 나오는 동작. 이걸 팔의 교차 로테이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손으로 헤드를 돌리는 게 아니에요. 이 동작을 이제 하체를 통해서 우리가 얻어야 되는데, 하체를 쓰는 이제 방법은 너무나 많고, 하체가 쓰여지는 원리도 너무 설명할 게 많아요. 하체가 쓰여지는 거예요. 쓰는 게 아니고, 사실은. 그렇지만 그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동작을 연습하는 거예요. 하체는 왜 쓰여지냐? 우리가 백스윙을 갔을 때 왼쪽이 감기고, 다운스윙 때 왼쪽이 돈다면 하체를 쓸 이유가 없어요. 백스윙을 왼쪽에 갔는데 다운은 오른쪽이 나오려는 노력을 해보니까 갑자기 반대 동작을 해버리니까 우리가 지면에 버티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면에 단단히 버텨. 백스윙 갔다가 오른쪽이 나오네. 갔다가 도는 게 아니고, 이거는 아무런 지면의 힘을 이용할 게 없어요. 그냥 돌면 돼요. 근데 이건 팔의 교차가 일어나지 않죠. 백스윙 갔으면 다시 어드레스로 돌아가는 움직임은 이렇게 오른팔이 나오는 거예요. 바로. 왼팔이 조금도 왼쪽이 리드하다가 나오는 게 이런 게 아니고 여기서 바로 나오는 거예요. 바로. 그러려고 하다 보니까 발바닥이 버티기 시작하고 몸이 비틀어지기 시작하면서 아래가 이렇게 꼬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오른팔이 나오려고 하다 보니까 여기가 비틀어진 모습이 여기까지 올라온 거예요. 이렇게 되는 게 하체의 모습이에요. 하체의 회전의 시작이에요. 근데 이 과정까지 우리가 기다리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제 돌려보는 거예요. 돌려보는 건데 그렇게라도 해야 돼요. 그렇게라도 해야 빨리 하체의 느낌을 잡을 수 있습니다. 자, 백스윙을 갔으면 여기서 하체를 돌려볼 건데 첫 시작은 이 무릎을 한번 움직여 볼게요.
제가 예전에 이 오른발 뒤꿈치를 이야기를 했더니 너무 멀어요. 이 팔을 연결시키는 하체가 이 발 뒤꿈치가 된다라고 하니까 이 간극이 너무 커서 어떻게 보면 따로따로 놓는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 무릎 쪽까지 올라와 볼게요. 이 무릎을 타겟 방향으로 집어 넣으세요. 오른쪽 무릎을 타겟 방향, 이 무릎의 방향이 타겟 방향으로 밀어 넣을 거예요. 자, 백스윙 갔다가 가볼 때 이런 식으로 한번 쳐볼게요. 자, 백스윙 잘 가고 다운, 무릎을 타겟 방향으로 이렇게 집어넣어 볼 거예요. 잘 가고 다운, 잘 가고 다운, 잘 가고 다운. 이렇게만 내가 흉내를 내기 시작해도 점점점 상체 힘이 빠져요. 내가 신경이 어디론가 아래쪽으로 자꾸 가진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상체가 편해지고 상체로 치는 스윙에서 점점 벗어날 수가 있고, 연습을 하다 보면 이제 이 힘으로 내가 스피드를 내는 것도 느껴져요. 이렇게 허벅지를 쓰게 되고, 제가 무릎을 얘기하지만 허벅지 올라오고 골반까지도 이제 힘을 받치는 느낌이 올라올 겁니다. 그래서 이 오른쪽 무릎을 탁탁 타겟으로 집어넣는다. 근데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이 동작이 우리가 얻어지는 효과가 뭐라고요? 팔의 교차. 그냥 헤드를 쭉 그립 끝을 끌고 가는데 얘를 쓰는 게 아니고, 이 동작이 중간에서 비틀어져서 오른팔이 나오는 동작으로 전환돼야 돼요. 이런 식으로. 자, 얘를 쓰는데 끌고 가는 게, 도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얘를 쓰는데 오른쪽이 나가야 돼. 얘의 힘으로 오른팔이 나가야 돼요. 자, 하체를 쓰는데 오른팔, 하체를 쓰는데 오른팔. 이런 느낌입니다. 그리고 이 동작을 이제 연습할 때 주의할 점은, 이 오른쪽 무릎을 집어넣으라고 그러면 이런 분들이 있어요. 몸을 서버려. 오른쪽 무릎을 타겟으로 이렇게 쳐요. 자, 이런 식으로. 자, 이거는 이제 또 스파인 앵글이 무너지면서 배치가 되고 볼은 훅이 날 가능성이 크다. 그죠? 하체, 무릎을 쓴다는 거는, 자, 이렇게 연습을 해보세요. 각을 잡고, 자, 무릎을 집어넣어요. 각을 유지하고, 무릎을 탁탁 집어넣어요. 타겟 쪽으로. 이게 아니고, 앞쪽이 아니고, 타겟 쪽으로. 자, 탁. 당연히 우리의 골반과 허벅지는 뒤로 가면서 들어와야죠. 이런 식으로. 자, 이 연습을 굉장히 많이 해야 돼요. 굉장히. 자, 무릎을 집어넣는 거예요. 허리 돌리는 거 아니에요. 허리 돌리라고 그러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돼요. 분리가 어려우니까. 이제 막 허리를 쓰고 하체를 쓰기 시작하신 분들은 이 동작이 굉장히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래서부터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무릎을 좀 노력을 해보는 겁니다. 무릎을 탁, 탁. 상체가 그대로 가만히 있게. 정면을 보고 어깨 높이가 기울어지지 않게. 이렇게 한번 노력을 해보시면, 이제 중급자가 해야 될 연습의 거의 중요한 부분을 한다고 좀 봐도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제가 얘기한 디테일, 어드레스, 그립, 중심 잡는 거 연습. 그건 사실 너무 중요하고, 각을 잡는다는 거. 이 팔의 각과 길이와 공간과 궤도를 인지한다는 거. 그 부분도 이제 중급자분들은 시작을 해야 되고, 정확성만이 중요한 거예요. 골프는 비거리는 상급자가 되면 될수록 중요하지 않다는 걸 아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알려드린 부분들을 한번 천천히 연습해 보시면 굉장히 큰 도움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다음에 또 좋은 레슨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